오늘 영상을 뭘 할까 하다가 우리 왜 PD님 보면은 요철 많잖아요, 팔에. 닭살이요. 그 얼굴도 보면은 막 요철도 좀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오돌도돌한 피부결, 요철에 대해서 제가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울을 딱 보잖아요. 거울 가까이서 봤을 때 아니면은 막 빛 같은데 이렇게 비춰봤을 때 미세하게 올라온 좁쌀같이 생기는 거. 근데 이제 만져보면은 조금 까끌까끌하고. 근데 또 각질 제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없어지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요철은 박박 이렇게 막 때밀듯이 벗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피부 밸런스가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집에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나이트 루틴까지 전부 다 논문 근거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팩트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별로 해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먼저 요철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요철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약간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각질이 있잖아요. 하얗게 이렇게 뜨는 거.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좀 쌓이거나 모공 입구가 각질하고 피지랑 막히면서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왜 어릴 때는 내 방에 휴지통 있으면 엄마들이 막 맨날 비워주잖아. 자동으로 막 비워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비워진 거야. 그러니까 입구가 막 쓰레기로 막 넘친 상태. 근데 보통 피부는 28일 주기로 묵은 각질들을 알아서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모공 안에서 각질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뭉치면 표면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만졌을 때 약간 도돌토돌한 좁쌀의 정체가 대부분 폐쇄 면포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막힌 모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좁쌀은 건조해서 생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공에 있는 모공벽의 각질이 과하게 만들어져서 입구가 막히는 게 핵심 원인이고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것들은 그거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하고 악화 요인을 구분을 잘 해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좀 잡히겠죠. 그리고 요철은 피지하고 각질하고 수분하고 이 세 가지 밸런스가 깨졌다는 신호거든요. 누구는 셋 다 뭐 과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하나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강한 각질 제거가 아니라 내 타입을 먼저 아는 게 1번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각 타입별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복잡한 설명이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의 결론부터 이 표 한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은 꼭 캡처하셨다가 외우고 계세요. 이제 지성이거나 내가 좀 수부지인 그런 분들은 바하라고 하는 살리실산을 쓰면 되는데 약국에 가면은 살리실산으로 된 클리어틴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바하 이 성분이 기름에 녹아가지고 모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기름지고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그런 요철들을 조금 녹여줍니다. 그래서 좀 뭐 청소부로 비유를 하면은 바하는 기름 청소부라고 해가지고 모공 속에 있는 기름때까지 막 파고들어서 청소를 한다. 그래서 블랙헤드나 막힌 모공이나 큰 좁쌀이나 이런 데 좀 잘 맞죠. 그래서 살리실산은 그 아스피린 아시죠? 아스피린이랑 친척 구조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염 효과도 있어가지고 염증성 좁쌀이라든지 이럴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하를 요철이나 모공이 많은 부위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좀 발라주시고 만약에 처음 내가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에 2에서 3회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피부 반응을 보면서 늘리시면 되고 내가 너무 자극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금 줄여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 피부가 이제 건성이거나 민감한 잔잔한 요철이 있는 피부 그런 분들은 파하를 쓰면 돼요. 글루코노락톤 같은 거 만졌을 때 크게 만져지진 않는데 빛에 비추면 좀 미세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잔잔한 요철들 그런 분들은 이제 피지가 많은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하니까 왜 갈라지잖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땅이 갈라지듯이 각질도 갈라지면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게 이런 분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피부 타입에는 파하, 글루코노락톤이나 락토바이오닉산 이런 것들이 좀 좋겠죠. 그래서 파하는 분자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순하게 작용하는 큰 청소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OH기 배웠죠. 옛날에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수산화기 아시나요? 수산화기. 우리 H2O가 물이잖아. 물에 이제 중요한 수산화기라고 하는 OH가 있어가지고 보습 기능까지 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하는 좀 순하기도 하고 보습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성이나 민감 피부는 매일이 아니라 2, 3일에 한 번 정도만 쓰면 되고 순하니까 매일 쓰겠다 이게 아니라 순하게 적당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파하는 데 쓰지는 않아요.
이제 나중에 코스모에서 라하는 나와요. LHA라고 라하. 그거는 이제 바하에 파생된 약간 순한 모델인데 라하라는 것도 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가 턱 밑이라든지 피부가 조금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표면이 좀 거칠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요철이 있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글리콜산, 아하라고 하는 제품을 쓰면 돼요. 턱 밑처럼 여기 피부가 좀 두껍고 표면이 조금 전체적으로 거친 부위 있죠. 그런 이제 표면의 각질 정체에는 아하를 쓰면 돼요. 글리콜산이나 락트산 같은 거를 쓰시면 되고, 아하는 수용성이거든요. 피부 표면에 이제 각질층에서 묵은 각질을 결합을 좀 풀어가지고 매끄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아하를 바르다 보면은 자주는 아니에요. 이런 이제 각질 제거를 계속 하면 안 돼요. 아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만 쓰고, 그리고 다른 자극되는 그런 성분들이랑 겹치지 않게 쓰는 게 좀 안전하고요. 일단 부분적으로 먼저 써보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뭐 범위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내 피부가 좀 얇은 것 같아, 그리고 피부 장벽이 좀 약해,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바르면 좀 따갑거나 홍조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턱 밑이나 이렇게 조금 피부가 조금 두꺼운 부위에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큰 문제가 없다 하시면은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포인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피부는 비워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벗기기만 반복하면 계속 각질이랑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죠. 과하게 각질 제거를 하다 보면 당연히 피부 장벽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장벽이 약해지면은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 건조함 때문에 또 각질 정체랑 좁쌀을 부르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비우는 관리를 했으면 이제 채우는 관리로 이제 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피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습. 그래서 보습이라든지 우리가 피부의 그런 각질들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제 같은 것들이 피부의 건조의 악순환을 좀 끊고 피부를 좀 매끄럽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보습제가 사실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아하나 바하로만 관리를 한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이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가 많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고요. 그러니까 피지를 억제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피지를 약간 흡수하는 그런 성분들도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해져요. 실제로 2%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한 4주 정도 이제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피지 분비율 자체가 유의하게 감소를 했어. 나이아신아마이드 자체가 피지 분비를 억제시킨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던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화장품 성분 중에 뭐가 넌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베스트 3 안에 거의 다 들어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꼭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해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원리로 이제 저녁 루틴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텝 1. 일단 세안을 하겠죠? 근데 세안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당연히 뭐 손을 먼저 씻어야겠죠. 손을 먼저 해주고 씻어주고, 이제 1차 클렌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쵸?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밤 같은 걸로 1차 클렌징을 해주시고, 2차 클렌징을 또 이제 하겠죠. 2차 클렌징은 가급적이면 제가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이제 해달라 말씀드렸죠. 진짜 클렌징 폼은요, 왜 폼이겠어? 거품을 충분히 내야 돼요. 그래서 1분 이내로 한 30초 정도 거품을 막 문지르고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하는 거예요. 문질리면서 거품이 나는 건 안 돼요. 세안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마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건으로도 이렇게 막 닦지 마시고 제발요, 그냥 톡톡 이렇게 좀 해주세요. 수건으로도. 그 사소한 포인트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 장벽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가 이렇게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타입별로 각질 케어를 해야겠죠.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기. 내가 만약에 지성이고 수부지다, 그러면은 바하. 건성이고 민감하다, 그럼 파하. 턱 밑이나 두꺼운 부분에 부분적으로 한다, 아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진정 케어. 제가 아까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들, 그리고 보습을 좀 충분히 해주는 거. 각질 케어 자체가 자극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진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뭐 비타민 B5,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것들도 좋고, 아니면 시카라든지 이런 이제 진정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토너나 아니면 에센스나 아니면 크림도 좋고, 이런 걸 바로 이렇게 좀 진정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내가 보습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수분감이 좀 날아가지 않도록 또 레이어링 해준다. 레이어링 뭐죠? 겹치고 또 바르는 거. 겹쳐서 또 바르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저녁에 한번 크림 딱 바르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한 30분 있다 또 발라야 돼요. 그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 속건조가 너무 심해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레이어링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은 그 다음에 안 와요. 보습이 충분히 잘 되거든. 그래서 여러 번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좀 오돌토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보통 처방을 해주는 그 레티놀 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 뭐 스티바이, 뭐 디페린, 뭐 아다팔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르면서 또 좋아지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홈케어에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아침에 세안할 때 좀 맨질맨질한 매끈매끈한 내 피부를 아마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진짜 이렇게 관리를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고, 그래 적어도 한 3-4주 정도는 우리가 피부의 턴오버, 표피의 턴오버 주기가 한 약 4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관리를 하셔야지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요철을 키우는 실수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꼭 주의를 해주시고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리 강도가 들쭉날쭉한 거. 어떤 날은 막 과하게 했다가 어떤 날은 안 하고 막 그러면 피부의 회복 리듬이 깨져서 각질하고 피지 배출이 불균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비우기에만 집착하는 거야. 아를 맨날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 항상 우리가 빼기만 하면은 피부는 더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비웠으면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뭘로? 수분하고 나야신아마이드하고 이런 걸로. 자, 세 번째, 빠른 결과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한 자극을 매일 반복하면 장벽이 버티지 못해서 악순환이 되겠죠. 피부 결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네 번째, 피부 타입과 안 맞는 성분. 건성이고 민감한데 강한 아하를 얼굴 전체에 막 바르거나, 내 피부가 지성인데 순한 것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내 피부 타입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토너 패드하고 각질 케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남용하는 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클렌징 워터라든지 밀크로 막 빡빡빡 문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이렇게 닦아내는 습관은 피부 장벽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꼭 이거는 매일매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피부 요철의 핵심 관리는 자극은 줄이고 수분은 채운다. 그리고 내 타입에 맞는 루틴을 꾸준하게 실천한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회, 그리고 만약에 좀 적응이 되면은 일주일에 3-4회 정도까지 좀 늘려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피부 요철은 피지, 각질, 수분 밸런스가 깨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작정 벗겨내면 더 심해진다. 지성은 바하, 민감 건성은 파하, 두꺼운 피부 표면은 아하. 내 피부 타입에 맞게 비워야 된다. 그리고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거, 비워낸 다음에는 진정시키고 세라마이드로 채우는 거,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서 레이어링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루틴을 절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피부 타입 어떤 건지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맞게 일주일에 2-3회 정도, 그리고 조금 차근차근 늘려나가면서 진정시켜주고 보습해주고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피부 요철 분명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흥미로운 피부 이야기와 놀라운 회복을 도와드려요.